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가셔서 이걸 정리하러 갔는데 단 한 군데서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계약금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거트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쟁이 생기지 않는 가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보 중개사 때부터 지금까지 멘탈이 나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게 그냥 나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나가는 건데, 대부분 이 분쟁 상황이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가계약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네? 이런 식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가계약 때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분쟁이 많이 있다, 그리고 말다툼이 많이 있다, 혹은 초보 중개사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잘 들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계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임시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가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임시 혹은 우선적으로 잠깐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약도 임시계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 용어에는 가계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계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가계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임시계약이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그냥 파기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분쟁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싸움이나 감정 싸움에서 끝나면 좋은데, 가계약에서 생기는 분쟁들은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데,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가계약을 하기 전에 중개사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객에게 설명할 때요,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가계약이라는 단어로 임시계약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면 안 돼요.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해지를 합니다. 물론 계약금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 들어가긴 했지만 계약 내용을 서로 협의했고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가계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요,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봤을 때는 분명히 마음에 들고 좋았던 집인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이 집보다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은 이거를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런 마음들을 좀 누를 수 있는 거죠. 가볍게 생각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이 운동선수 출신의 유명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학원, 강의실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려고 제가 소개를 받고 만났는데, 이미 저 만나기 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몇 개의 매물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세 군데를 가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가계약을 했을 때는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일단 저랑 만나기 전에 봤던 그곳 중에서 한 군데를 남기고 모두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매물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가셔서 이걸 정리하러 갔는데 단 한 군데서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계약금이니까요. 결국 이 세 곳 중에 한 곳이랑 계약을 그냥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두 군데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가계약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분들이라 하더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돈만 돌려주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표현 자체를 가계약이라는 말보다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우리가 잘못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가계약이니까.
근데 가계약이라는 건 없잖아요. 계약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가계약이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빨리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가계약이니까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중간에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들었을 때는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 해지할 수 있구나. 아, 다시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좀 가계약이라는 말을 최대한 적게 쓰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입금이 확인됐고요. 이제 계약서만 쓰시면 됩니다.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양식만 나중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을 써서 계약이 됐다는 걸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아, 이게 계약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조건입니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가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계약보다 오히려 가계약에서 대부분의 조건들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문제없이 계약서가 진행이 돼요.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날 만나가지고 뭔가를 조율하거나 큰 부분들을 막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조율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계약할 때 이런 내용들을 미리 협의를 다 해놓는 거예요. 계약 조건을 얘기하고 서로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막상 중개를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돈을 입금한 다음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걸 조율하는 게 힘들어요. 상황이 바뀌면은 자신의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보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금 전에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협의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저 역시도 실수를 많이 했고 많은 초보 중개사분들이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 조건보다 서로의 약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가계약 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계약 시 이런 내용을 합의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내가 마음이 급해서 진행을 했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임대인도 잃고 임차인도 잃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계약 시 이걸 잘 조정을 했다면은 충분히 임차인은 내 손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됐으니까 다른 손님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요, 손님도 잃고 임대인도 잃고 앞으로 이 집을 중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소송 때문에 나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분명히 가계약 전에, 입금을 하기 전에 다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가계약 시에 모든 내용을 조율을 했다면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계약을 할 때는 별다른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냥 입금하면은 가계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언제 기록을 할까요? 기록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록을 해서 양측에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계약을 할 때 큰 틀이 잡혔잖아요.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금액, 그리고 약간의 조율을 필요한 특약사항까지 정리가 됐다면 이 내용을 기록을 해서 양측에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면 되는데 문자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문자의 효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개사는 가계하게 되면요, 이런 문자를 양측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계약 대상, 이걸 적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적은 문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계약 기간, 전세금, 특약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금은 5천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오늘은 일부인 500만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추후 계약서는 서로 협의한 날 진행하기로 한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금 일부 500만원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위 내용에 동의한다면 네라고 답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작성해서 양쪽에 보내고 답까지 받아놓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그냥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문자 하나가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내가 계약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나 소송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꼭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있으면은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다른 주장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합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계약이라는 거는 자신의 입장에서 뭔가 주장을 하는 내용들을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재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기록을 꼭 해두고 조건을 얘기하고 가계약이라기보다는 계약으로 표현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이별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요거는 자신의 상황에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계약에서는 이게 더 심해요.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다 보니까 계약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합의했던 내용들도 해지나 해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보다 상황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저처럼 문자를 남겨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통화했던 내역과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저장해 놓는 게 좋습니다. 중개는 사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개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일을 굉장히 잘하는 중개사라고 생각을 해요.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중개사가 일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니,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정말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